AI가 판사를 대체한다면 더 공정할까? 이념과 신념이 없는 AI가 판결을 맡는 것이 더 공정하지 않을까? 인간이 내리는 판결에는 판사의 개인적 이념과 신념이 개입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 사회적 배경, 개인적 경험 등이 어떻게든 사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에 대한 대표적 예다. 이런 우려는 미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른바 이념이 없는 기계라 불리는 인공지능이 판결을 대신한다면 오히려 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담대한 물음이 떠오른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2016년부터 컴파스 알고리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시작으로 연방 및 주 법원 차원에서 AI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사법 영역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다양한 논쟁을 살펴보면 AI 판결이 과연 인간의 편견을 얼마나 제거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어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가 수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의 개인적 편견, 즉 인종적 편견이나 지역적, 문화적 차이, 정치적 성향 등에 기인한 판단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판사별 양형 편차 문제로 인해 1980년대에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 역시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20년 미국 사법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같은 주 안에서 동일한 범죄 유형에 대해 에서도 판사 개개인의 판단 차이로 형량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AI를 이러한 편차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으려는 기대가 생겨난 배경에는 알고리즘이 정치적, 개인적 성향이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예측과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수감자 가석방 심사나 보석 결정 등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논란이 큰 예로 컴파스 알고리즘이 있다. 컴파스는 피고인의 나이, 범죄 이력, 지역적 사회적 배경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해 재범 위험성을 점수화하는 도구다. 그러나 후속 연구들은 컴파스가 흑인 피고인에 대해 재범 위험 점수를 과도하게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종적 편향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AI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미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불평등이나 통계적 편견이 데이터에 녹아있다면 알고리즘은 이를 그대로 학습해 편향을 강화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AI가 이념이나 감정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개인적 편견이 없다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내재된 사회, 문화적 편향을 어떻게 수정 보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로 리뷰에 실린 알고리드믹 저스티스 논문에서는 AI가 왜 특정 결론이나 점수를 도출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공정성의 핵심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만약 AI가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면 그 판단 근거가 불투명해져 원고나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이나 인종 변수를 제거한 상태에서조차 특정 지역이나 직업 등에 대한 부정적 통계가 존재하면 그 편향이 전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거주 지역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빈곤 문제나 치안 환경, 인종적 특성 등이 얽혀 있어 원인 제공자가 지역 자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 지역 출신 사람들에게 불리한 예측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2022년 일리노이대 연구에서도 이러한 데이터 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치안 통계와 사회 경제적 지표를 단순히 대입한 알고리즘이 편향적 결론을 도출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인공지능이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AI가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와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 각 주에서는 AI가 판사에게 추천을 제공하거나 양형 관련 참고 지표를 제시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시범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사람이 내린다. 그와 달리 AI가 실제 재판에서 판사를 전면 대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 헌법적 제도적 쟁점을 낳는다. 예컨대 삼권분립 원칙에서 AI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AI의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느냐, 배심원 제도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다. AI 판결이 본격화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판결의 일관성을 강화하며 인간적 편향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이 새로운 데이터와 판례 정보를 계속 학습해 나가면서 초기에 존재하던 편향 요소를 점차 줄일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확하거나 불균형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오히려 기존의 편견을 더욱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만약 알고리즘의 결과가 오류로 드러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AI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여부가 다툼
다투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AI가 사법 시스템에 도입되려면 우선적으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미국 여러 주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알고리즘이 어떤 요소와 가중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제3자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공공 알고리즘 투명성 법안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AI가 제시한 판단을 판사가 최종 검토 승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원이 AI 결과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AI가 법원 안에서 점차 사용 범위를 넓히기 전에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ACLU와 EFF 등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그래야 피고인 피의자 등이 AI가 산출한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만약 편향이 발견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법무부 산하 형사사법통계국에서도 AI 활용을 대비해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하고 다양한 인종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포괄적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편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AI 활용 과정에서 생길지 모르는 인권 침해나 불평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는 감정이나 이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공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AI에는 인간이 작성한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그 알고리즘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오늘날까지 축적된 사회적 역사적 불평등이 녹아있다. 컴파스에서 드러난 인종 편향 문제가 그대로 보여주듯 잘못된 편향이 스며든 데이터를 AI에 주입하면 알고리즘은 그 불합리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AI 사법이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거나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끊임없이 개선 정제함으로써 극단적이고 일관성 없는 개인 판사의 편향을 완화하거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AI를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기술이 상호 견제하며 시너지를 내내는 장치로 바라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실제로 보조적 수단으로 운영할 때 얻는 효용이 상당하다는 연구도 존재하기에 전면 대체를 논하기 전에 보조적 기능부터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 과정이 진행형이다. 연방대법원이 AI 판결의 헌법적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별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 시민들이 AI를 사법에 도입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등이 모두 불투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가 이념이나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편향을 해소하고 완전 무결한 공정성을 구현할 것이라는 예상은 섣부른 기대라는 것이다. 기계가 가진 정확성과 방대한 처리 능력, 그리고 인간 판사가 가진 윤리적 사회적 통찰력이 서로 결합 견제되는 형태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어쩌면 AI 시대의 법정은 능력 있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 판단해준다는 낙관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권과 데이터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충돌하는 전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직시하면서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대적 공정성을 어떻게 최대화하고 동시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